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날마다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2087까지 오르면서 역사상 최고치를 다시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닷새간 숨가쁘게 달려온 탓에 오늘은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어제보다 2포인트 정도 조정, 208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형주에 비해서 중소형주가 강한 가운데 코스닥 지수가 어제 돌파한 520선을 오늘도 지지를 합니다. 1포인트 정도 상승한 52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2100선을 내다보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과연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이겨내고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지금 투자를 해도 수익을 더 낼 수 있을까, 또는 내가 가진 종목들 괜찮은 건가 고민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 문의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이 열려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책 선물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시장을 이기는 심리투자 법칙이라는 책과 함께 대한민국 2030 지금 당장 주식 투자 시작하라 라는 책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증시전략센터를 향한 응원의 문자 메시지, 그리고 종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1월 17일부터 서울경제TV에서 센플러스 증권 전문가 방송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잠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역사적 장중 고점을 다시 한번 갈아치우기도 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그간 최근 랠리에 따른 부담감으로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각종 경기 지표가 오늘 견조하게 발표되면서 다우지수만 소폭 오르며 혼조세로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국내 증시도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9포인트 하락한 208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출발은 어제 종가 대비 소폭 하락하면서 2083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어제장에서 5천원 정도 매수 우위로 보였던 외국인이 오늘 매도로 돌아서면서 장 초반에 2080포인트를 하회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기관이 꿋꿋하게 매수세 이어가면서 오늘 장중 2087포인트까지 오르며 새로운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 오늘 2080포인트를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기관이 325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초반 매도로 대응하던 외국인 오늘장 이 시각 27억 원 소폭 매수로 돌아왔고요. 오늘 개인이 697억 원 현재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3개월 만에 520포인트를 터치한 코스닥 지수는 이후 횡보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1포인트 오른 522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출발은 522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장중 하락물이 잠시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개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시초가를 회복한 이후에 520포인트 초반의 횡보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로 멈추고 매도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오늘 기관이 222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44억 원 팔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매수로 돌아오면서 332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6거래일가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 오늘장 오랜만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6원 55전 상승한 1127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1124원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미국 경기 지표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오르자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여기에 최근 단기 급락에 따른 피로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20원대 중후반의 횡보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해서 채권단이 오늘 14일 현대차 그룹과 MOU로 체결하겠다고 밝히면서 현대차 그룹주도 오늘 싱싱 달리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더욱이 현대차와 기아차에는 호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주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늘 양 주가 모두 3%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기아차는 이 시각 신고가 갈아치우면서 57,400원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비스도 5% 이상 급등하고 있는데요. 글로비스는 현대건설 인수의 가장 큰 수혜주로 오늘 꼽히고 있습니다. 네, 현대건설 M&A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오늘 현대그룹주 자금 조달에 대한 불안감이 떨어지면서 오늘장 상승하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현대건설의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7%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대상선도 1%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장초반 빨간불 켜던 현대증권은 보합권을 머물러 있고 현대엘리베이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며 6% 급락하고 있습니다.
앞서 현대, 기아차 주가 급등 이후 자동차 부품주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부품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동원금속과 화신 4%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일탄주가 5%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2% 내지 4% 이상 오르면서 전 종목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가파르게 올랐던 철강금속주 오늘까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추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코는 50만 원대 주가 다지게 나서면서 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제철은 장중 13만 500원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는데요. 이 시각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아베스트 4% 이상 오르고 있고요. 동국제강과 현대하이스코 1%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도와 원전 사업을 협력한다고 밝히면서 원자력 관련주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한전기술이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성파워텍과 우리기술이 5% 강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모건코리아도 2.8%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증시전략센터 1부 시간은 전문가의 종목 배틀 시간입니다. 오늘 증시전략센터 1부 시간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배박사 투자전략연구소 배찬수 배박사님 나오셨고요. 밸류25의 심기현 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럼 먼저 배박사님께서 현재 들고 계신 포트폴리오의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여러분들 관심 갖고 같이 지켜봐 주시죠. 예, 배박사님께서 현재 들고 계신 종목은 5종목입니다. 예, 전 종목에 플러스가 수익률이 나고 있죠.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고요. 현대상선,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 효력이 상실된 가운데 오늘 현대건설과 또 현대상선의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장중에는 5% 급등하기도 했는데 수익이 현재 한 1%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총 수익률은 현대상선이 10% 이상 나고 있습니다. 호롱생명과학 역시 3%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고 삼성생명도 5%가 넘는 수익을 달성하고 있는데요. 삼성테크윈이 오늘장 좀 부진한데 조금 뒤에 AS를 받아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배 박사님께서 한 종목 매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LG이노텍입니다. 2.3% 어제 종가 기준으로 수익이 나고요.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겁니다. 매수한 가격은 13만 2,500원이었고 12월 29일에 매수가 됐었습니다. 자, 배 박사님. 예. 5종목이 모두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오늘 예. 비교적 AS 받아볼 종목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상선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예. 오늘장 삼성테크인이 좀 조정이 나오는데요. 예. 모건스탠리가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을 예. 것이다. 목표 그렇죠. 주가를 하향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예. 오늘 어쨌든 이제 전기전자 반도체 업종 정도가 이제 전부 다 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지수는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이제 2,100포인트, 2,300포인트 이렇게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조정은 너무 개의치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먼저 신묘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새해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최현주 아나운서님 그리고 서울방송 경제팀도 더욱더 잘 되는 걸 방송이 되길 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종목들은 어차피 오늘 조정은 크게 염두를 안 둬도 되고요. 제가 포트에서 빼는 이유도 사실상 종목을 더 추가하면 안 되기 때문에 포트에서 빼지만은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갖고 계신다면은 그냥 꾸준히 지수 관련 대형주이면서 그룹 차원 종목들은 지금 앞으로도 상승가 여전히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요. 갖고 계셔도 괜찮고요. LG이노텍을 어차피 이제 포트에서 빼기 때문에 점검을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분석은 뭐 말씀드린 대로 LED, LCD 업종이랑 회사가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거의 20만 원대 지수죠. 20만 원대 7월 달 이후서부터 지금 12달까지, 12월 달까지 거의 5개월 정도 지금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지만요. 삼성전자가 7월 달부터 지금 들어서 이제 크게 상승세를 최근 들어서 이제 100만 원을 넘는 그런 기세에 있는 모습과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거의 앞으로는 한 달 내지 근접한 시일 안에 다시 한번 크게 상세가 충분히 붙을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포트상으로 빼지만은 지속적으로 갖고 있어도 무난해 보이고요. LED, LCD 업종은 앞으로 2011년도에 굉장히 호황이고 실적도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요.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지만은 포트상 뺀다는 걸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시고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들고 가셔도 괜찮다고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예. 현대상선과 삼성테크인 예, 같이 다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들어서 중앙지방법원에서 MOU 각선이 기각 결정이 났죠. 가처분 설정을 기각 설정을 해서 다시 한번 현대차 쪽으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는데요. 제가 그때 세 종목을 같이 연속해서 말씀드릴 때 저도
포지션상으로는 이제 현대상선을 갖고 있지만 현대건설이 굉장히 매력적이긴 했지만은 어쨌든 현대건설과 현대상선 그리고 더 나가서 있는데 거기에 지분 투자를 많이 한 동해양종합증권까지 이 세 종목의 거의 바닥 시점을 제가 알려드렸었는데요. 현대상선도 이번에 다시 애몰각선이 기각이 돼서 만약에 현대차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만큼 그 재무적인 부담이 덜 들기 때문에 앞으로 낙폭을 큰 하락만큼 현대상선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현대차선 차트도 마찬가지로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 시점에 이어서 다시 한번 눌림목 조정은 나왔지만 다시 앞 고점인 한 5만 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같이 마찬가지로 현대그룹 그리고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도 삼성그룹 계열사고요. 현대그룹, 현대상선 그리고 LG이노텍, LG그룹 이렇게 LG현대, 삼성 이런 대그룹 기업의 그 계열사들은 여러분께서 포트에 꼭 편입을 시켜드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011년도에 지수는 그 2,300포인트 이렇게 가는데 내 종목은 왜 안 오르냐 이렇게 낙담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이런 그룹 계열사 우량주도 종목들 꼭 포트에 편입시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현대건설채권단이 오는 14일까지 현대차그룹과 MOU를 체결한 후에 본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뉴스도 전해졌습니다. 관련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은 이런 뉴스들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 박사님의 포트 종목 그리고 AS까지 받아봤고요. 이번에 심기현연구원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예, 현재 신기현연구원 4가지 종목 들고 계십니다. 역시 S-오일이 계속된 고수익을 기록하고 있죠. 25%가 넘는 수익이고요. 한섬도 강합니다. 한섬 같은 경우에는 겨울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셨고요. 한섬이 이제 15%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에이블 CNC는 중국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 종목이라는 말씀이셨고 이제 1%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KB금융 역시 강합니다. 자, 심기현연구원님 오늘 매도하실 종목 있으시다고요? 삼성물산인데요. 금년도가 기대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일단 2.7% 수익에서 자르고 차익 실현하십니다. 예, 신기현연구원님 하면 S-오일이 역시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같이 강한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요. AS도 함께 좀 해주세요. 예, S-오일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단순히 안전한 종목이 아니고 이제는 성장성까지 겸비한 그런 종목으로서 계속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석유 사업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각화된 사업에서도 굉장히 지금 신성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주가 또한 대세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더욱더 강한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포트에 지금 편입이 되고 있는데 오늘장 조금은 뭐 조정의 폭이 좀 크지만은 다시 한번 재차 21선을 지지선으로 해갖고 다시 한번 반등의 기미를 모색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서 수익 실현보다는 조금 더 들고 가셔갖고 복리로서의 그런 극대화된 수익을 누리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KB금융입니다. 뭐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연말 랠리의 가장 핵심적인 그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2011년도 가장 유망한 업종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은행 업종입니다. 그만큼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제는 시기의 문제일 뿐 무조건 금리 인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서 금융주, 특히 KB금융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봐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블 CNC입니다.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중국 시장에서의 그런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중국의 그런 여성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남성들도 이런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상당히 지금 관심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진국 시장에서는 남성들의 그런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 여성들과 함께 중국 남성들까지의 그런 성장성이 함께 이루어진다면은 이 AVCNC의 주가 또한 큰 폭의 상승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세 종목 다 꾸준하게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물산을 지금 매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2011년도가 기대가 되는 그러한 종목이긴 하지만은 조금은 그 행복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 지금으로서는 좀 수익 실현을 하시고 재차 다시 한번 좀 어느 정도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저가 매수대로 한 7만 원대까지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은 그때는 저가 매수대로 다시 한번 들어갈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은 매도를 대응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찬수 배박사님 그리고 심기현 연구원님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봤고요. 오늘 새롭게 한 종목씩 포트에 넣으신다고 하시는데요. 먼저 배박사님의 종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LG생명과학, 삼성생명, 코오롱생명과학, 현대상선, 삼성테크인까지 이렇게 5종목 들고 계신데요. 오늘은 어떤 업종, 어떤 종목 볼까요? 예, 그 매수하기 아주
아주 타이밍적으로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하나 종목이 나와서 하나 예. 들고 나와봤습니다. 그 NC소프트를 갖고 왔는데요. NC소프트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이 없을 텐데요. 게임 업체 중에서 가장 선도 업체를 달리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리니지라든가 아니면 뭐 아이온 같은 경우 개인들 그 게임 좋아하시는 분은 거의 다 굉장히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게임이고요. 순익이라든가 유볼 같은 경우 거의 7%, 그러니까 NHN과 거의 어깨가 비슷하게 나올 정도로 우려한 그런 게임 업종의 대표적인 업종인데요. 최근 들어서 차트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이유는 프로야구를 창단한다는 그런 염량으로 급락을 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드린 게 더 와닿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한 30만 원대 가격을 꾸준하게 해서 상승폭을 늘리면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게임 업종과 교육 업체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 교육 업체인데 메가스터디와 이 NHN이라는 NC소프트 두 가지 업종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30만 원 정도를 더 넘을 듯한 기세에서 프로야구 창단 소식과 함께 20만 원대 붕괴까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20만 원대에서 상승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다가 눌림목 조정이 한 3일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밀리더라도 매수하면 아주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NHN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테라라는 그런 게임이 임박했다는 소식 때문에 전고점을 뚫고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NC소프트 같은 게임 업종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상승폭이 한 25만 원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특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프로야구 창단이라는 그런 이제 그 채무적인 부담 때문에 급락을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게임 업체가 프로야구를 창단한다는 엄청난 그런 그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프로야구로 본다면 LG, 삼성, 현대 이런 대기업들만이 프로야구 구단을 갖고 있는데요. NC소프트라는 게임 업체가 만약에 프로야구를 창단하게 된다면은 당장은 재무적인 부담을 좀 느낄 수는 있겠지만은 그 이후의 시너지 효과는 거의 대그룹과 마찬가지의 그런 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NC소프트 지금 굉장히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요. 20만 원 초반에 지금 매수를 하시면 충분히 올해 특히 이런 실적이 굉장히 우수한 회사는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25만 원까지는 충분히 반등할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자, 증시전략센터 여러 전문가들이 NC소프트 관심 갖고 계십니다. 배 박사님께서 오늘 새롭게 종목 편입하신다는 말씀이신데요. 배 박사님 들고 계신 전 종목이 수익을 내고 있죠. NC소프트도 다음 주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2%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요.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이 가격대 공략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신기한 연구원님께서 새롭게 보고 계신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예, 그 CJ CGV를 갖고 왔습니다. 역시 중국과 좀 관련된 종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중국 관련주로서 조금은 상승폭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갖고 이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해왔습니다. 예상보다 좀 못한 그런 4분기 실적이 주가에 좀 발목을 잡았는데 오히려 이런 그 실적 부진했다는 조정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잡는다면은 큰 폭의 수익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중국 시장에 더욱더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고 이제는 실적이 보다 가시화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그런 실적은 곧 이 기업의 주가 상승의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고 또 하나 본다면은 요즘에 극장가에 새로운 열풍이 들고 있는 게 바로 이 3D 관련된 영화입니다. 벌써 1월달만 해도 몇 개가 출시가 되면서 굉장히 지금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2011년도는 이 3D 영화의 그런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한 큰 폭의 성장이 이루어질 거고 국내 시장에서 사실 그 극장에 대한 그 성장은 어느 정도 포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3D 시장을 계기로 인해 갖고 보다 더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이 CJ CGV이기 때문에 이제 갖고 왔고 주가는 지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하게 되면 정고점까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33,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25,000원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부분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유효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신기현 연구원님의 CGV까지 오늘 새롭게 종목 편입하신다는 종목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매매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말씀하신 목표가와 손절가 그리고 매수가까지 꼭 잘 메모를 해두셨다가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스타 Q&A 시간을 시작합니다. 스타 Q&A 시간에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립니다. 지금 보내주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또 두 분을 추첨해서 책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봐드릴 텐데요. 미래나노텍 들어와 있습니다. 이하나88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미래나노텍을 11,000원에 100% 가지고 계시다고요. 추가 매수를 고려 중이다. 어떻게 할까요? 하셨는데 100% 비중인데 돈이 조금 더 생기셨나 봅니다. 예. 어떻게 볼까요? 예, 네. 이런 종목들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인데 지금 그 매수 타이밍은요. 100%를 물량을 갖고 있었다는 생각 때문에 저도 추가 매수를 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추가 자금 자유이 생겼다면은 당연히 추가 매수해도 됩니다. 회사 내용을 일단 들여다보면요. 유보율 1300%고 매년 한 200억 정도의 순이익이 나고 LED, LCD 업종, 아까 말씀드린 LG이노텍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업종이고 회사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내년도 되면은 분명히 한 5, 6개월 정도 지금 주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그 앞 고점에서도 보통 한 15만 원 선부터 6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조정을 보여왔지만 아마 10월 달 부분에 이제 11만 원까지 한번 단기 급등을 했었는데 15,000원. 예, 11,000원까지 급등했었는데 아마 이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또 눌림목 조정이 와서 지금 9,000원 선까지 조정을 했는데요. 타이밍적으로 지금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요. 만약에 길게 가져가신다면은 11,000원까지 매수 단가가 11,000원이었었죠. 11,000원까지는 회복이 가능한데 여기서 9,000원 초반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신다면은 11,000원 갈 때 충분히 추가로 들어가신 거는 수익이 나고요. 11,000원 앞 고점이기 때문에 상당폭 여기를 돌파하기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11,000원을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한다면은 11,000원은 충분히 내년도 상반기 전에 한 2, 3월 달 안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됐을 때 밑에서 더 매수한 종목들은 추가 수익이 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00% 비중이라 손절하는 게 맞겠다라는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염려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추가 매수도 괜찮겠고 매수한 가격 부분까지 기다려보자라는 진단이셨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번에 볼 종목은 하나하나칠 하나님의 종목 휴바이론입니다. 휴바이론을 1,205원에 100% 가지고 계시다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으시다고요. 일단 조금 수익이 나긴 했는데요. 신기한 연구원님, 휴바이론은 어떤 기업인지 좀 말해주세요. 예, 휴바이론은 CCTV 그런 제조업체로서 유명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3D 관련된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면서 신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그런 기업인데 사실 아직까지는 그런 재무적인 좀 위험성이 있는 기업입니다. 계속적으로 자본 잠식이라든가 이런 게 위험성이 도달이고 있고 순이익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위험성이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조금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갖고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지만은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다행히 지금 수익 구간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폭의 그런 수익보다는 지금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셔갖고 이렇게 조금은 재무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종목보다는 재무적으로도 안전하고 또 거기 실적까지 그리고 업황도 상당히 호전이 될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종목으로 조금 갈아타시고 이 종목은 조금 매도하셔갖고 수익 실현을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휴바이론. 지금 팔고 다른 종목을 봐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고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LG 패션 문의하신 분 계신데요.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3610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LG 패션 33,300원에 20% 가지고 계신데 매도 시점 알고 싶습니다. 부산에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배 박사님께 드릴게요. 예, 네. 시청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가 됐기 때문에 아마 LG 패션 남성 의류 대표적인 회사죠. 마이스트로라든가 닥스 같은 그런 이제 대표적인 백화점에서 고급화되는 브랜드를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LG 그룹 계열사들이고 회사 내용도 상당히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면요. 36만 원 고점을 찍고 지금 한 3개월째 지금 눌림목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눌림목 조정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의류업계라는 그런 업종이 특별하게 이렇게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거나 아니면 두각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신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구정 때 다시 한번 의류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
이거 구정 그런 이 상품권 선물도 있기 때문에 구정 전후로 매출이 거의 백화점 같은 거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정 이제 뭐 한두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요. 구정 전후로 해서 다시 한 33만 원, 매수 단가는 그래도 36만 원대 고점은 아니기 때문에요. 33만 원까지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단기간으로는 급등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물량이 20%면은 크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물량을 한 10% 정도, 많게는 한 20% 정도 추가로 지금 완전히 바닥선, 3만 원 선이 완전히 바닥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추가로 매수를 해 주신다면은 충분히 33만 원까지는 갈 수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추가 매수하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매도 시점은 구정 전후로 해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면 아마 3만 3천 이상 가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되겠어요. 예. 예, LG 패션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 RT전자 보겠습니다. RT전자를 6,000원에 10% 사신 분 7911님이시고요.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손실이 좀 크시네요. 신견연구원님. 예, 지금 계속적으로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휴대폰 관련된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에 그런 호조가 곧 2011년도에 이루어질 거는 전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망성에서 이 RT전자의 주가 또한 계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뭐 상승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저항대가 셀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은 그만큼 많이 하락을 하였기 때문에 상승 시에는 큰 폭의 상승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매도로 손실을 확정 짓는 것보다는 조금 더 들고 가셔갖고 이번 연도 상반기까지 그러한 반도체 업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또 주목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이번 연도 상반기까지 들고 가셔갖고 최대한 수익을 내시는 방향으로 해갖고 투자를 좀 잡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철강 금속 업종이 강합니다. 철강주가 업종별 1위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포스코가 가고 현대제철도 오릅니다. 현대제철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현대제철을 사도 되는지를 물어보신 분이 계십니다. 6669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또 우리 전문가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책 선물도 잘 받았다고 문자에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 배 박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현대제철이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또 찍었더라고요. 예. 시청자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그냥 새해 복 많이 받는 말 많이 들어가지고 신무년 새해 들어서 이제 특이한 종목들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 같은 IT 업종이 약간 쉬지만은 현대제철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계 업종들, 뭐 자동차 업종, 기아차 같은 경우도 이제 3일 연속 신양봉을 기록하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마도 현대제철, 뭐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지수가 평균화되면서 이제 상승하는 장으로 변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100포인트, 2300포인트 올라갈 때는 이런 제철 업종도 무난히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어디까지가 이제 저항선이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아차,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서 그리고 내년 들어서도 계속 신차 효과가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요. 자동차 업종도 아예 그 눌림목 조정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길게 그냥 컴퓨터 꺼버리고 놔두시면은 큰 수익과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타이밍은 지금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12만 원세 이 박스권을 기아차 같은 경우도 거의 3, 4개월 정도 끌었었는데요. 이제 이 박스권 수렴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불이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돌파를 하는 시점에서 우량 대표 업종들은 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길게 가져가신다면 지금 물론 뭐 한 13만 원까지는 올라 있지만 충분히 길게 가져가서 한 내년 올해 6월 달까지 가져가시면은 한 15만 원 내지 한 20만 원 선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예, 현대제철 받으려는데 이번에 포스코 문의 들어와 있네요. 신기현 연구원님은 현대제철에 이은 포스코는 어떤 전망을 내리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4331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어제 3개월 만에 주가가 다시 50만 원 선을 회복을 했는데 49만 2천 원에 사셨다고요. 25% 가지고 계시고 매도 시점 알고 싶습니다. 가지고 계신 지가 3개월 되셨다고 합니다. 신기현 연구원님. 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많은 투자자들이 좀 속을 좀 많이 상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그 대형 우량주는 그 실망을 시키지 않는다는 게 입증이 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역시 계속적으로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 4분기를 끝으로 어느 정도 저점이 확인될 거라는 그런 전망의 우세가 나오면서 주가 또한 큰 폭의 상승이 되고 있고 또 철강 가격에 대해서도 이 포스코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강한 모습은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정고점이죠. 한 50
54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순항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은 54만 원에서 56만 원이 상당히 저항대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49만 원대 지금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54만 원대가 온다면은 분할 매도 관점에서 조금씩 수익 실현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포스코보다 현대제철 보는 게 상승 탄력 면에서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경영 의원님? 예, 우선은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그런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은 워낙 기업 자체가 조금은 탄력성이 워낙 큰 기업이기 때문에 둔화가 될 수 있는 것을 좀 우려하기 때문에 현대제철 쪽으로 조금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예, 배 박사님도 역시 같은 의견이신가요? 예, 그렇죠. 네. 뭐 앞으로도 이제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상승 추세가 앞으로 나타날 예정이기 때문에요. 무난히 갖고 계셔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배 박사님 역시 포스코보다는 현대제철이 날 것이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볼까요? 예, 서희건설 보겠습니다. 1563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177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배 박사님, 이 종목도 봐주세요. 예, 약간 안타까운 차트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가지고 답답한 심정도 아마 나타낼 겁니다. 아마 굉장히 한 3, 4개월 정도 수익은 안 나고 손실로 지금 이어지는 구간에 있는 그런 종목을 들고 계신다고 보여지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서희건설 업종의 대표주들로 업종 변경할 때 전부 다 이제 제가 변경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서희건설 이제 현대건설을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업체 수도급 1위입니다. 근데 서희건설은 순위로 보면 약 한 40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지수가 굉장히 상승폭이 강화되고 오를 때는 업종 대표주들로 이제 수익을 내는 쪽이 좋은데요. 코스닥이면서 그리고 순위별로는 그다지 높은 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아마 현대건설이라든가 그런 아니면은 뭐 대림건설이나 큰 우량한 그런 건설회사, 계열사의 건설회사를 선택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요. 어쨌든 들고 계신 종목을 가지고 계셔서 상담이 들어왔으니까 이 종목 30% 갖고 있는 거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넘어가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는데요. 아마 17,000원 정도, 1,700원 정도면 아마 이 정도 10월달 정도에 굉장히 상승 타격이 붙을 때 아마 매수를 하셨나 본데요. 그러면서 다시 1,300원 그리고 다시 한번 1,400원대 바닥을 한번 2번 정도 바닥을 체크하면서 바닥선에서 보면은 어차피 이제 1,200원 선에서 1,400원 선에서 저점은 높여지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점으로 본다면 고점도 점점 낮아지는 수렴 구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요. 여기서 한번 상승 탄력이 붙을 상황에는 한 1,600원 내지 1,700원 정도 매수 단가가 1,700원인데 1,700원 선까지도 충분히 상승 탄력은 한 번 더 붙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고점을 연결하면서 차트를 그려봐도 1,700원 선까지는 단기적으로 아니면은 중장기적으로라도 1,700선까지는 충분히 매수 단가까지는 올 수가 있는데요. 안타까운 건 이제 갖고 있는 단가가 1,700원이기 때문에 1,700원이 오더라도 거의 본전 정도에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크게 1,700원을 넘어가기는 차트는 거의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분도 매수 단가를 1,400원, 지금 1,400원대 다시 한번 매수를 2차적으로 해 주신다면은 1,700원 선에서 이익 실현을 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난해 말부터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중소형주 코스닥 쪽에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문의하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고 또 명쾌한 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신청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바이넥스인데요. 3732님께서 11,500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요.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가 바로 이 매수가 부근이에요. 신견연구원님. 이 종목을 좀 길게 들고 가는 건 어떨까요?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지만은 좀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게 염려입니다. 그거는 뭐 역시나 이 기업 같은 경우에 바이오 관련 그런 의학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바이오 관련 산업이 미래 산업인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은 그러한 산업이 실적이라든가 성장성을 계속적으로 좋아질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시점인 만큼 중장기적인 투자는 유효하지만은 너무나 조금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좀 적자가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였지만은 최근에 이런 바이오 관련 산업들에 대해서 신성장에 대한 테마성이 어느 정도 붙어갖고 조금 큰 폭의 상승을 하였고 지금 다시 한번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지금 가격대가 딱 매수 가격대이십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의 매도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이 종목에 대해서 들고 가신 다음에 한 13,000원에서
14,000원 다시 한번 그 전고점이 강하게 돌파가 되기 전에 어느 정도 매도를 하시면은 충분히 수익 실현이 가능한 거고, 이 종목이 물론 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쭉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만큼 위험성이 어느 정도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한 10%에서 15% 정도의 수익 실현을 보시고 매매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줄기세포나 바이오시밀러 관련주들은 실적보다는 역시 기대감에 오르는 면이 있는데요. 주가가 최근에 급등이 있었고 또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가 매수 부근이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기업 내용 잘 살펴보시고요. 더 수익 많이 날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시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이넥스에 이어서 이번에 볼 종목은 시젠인데요. 인천에서 보내주셨고요. 33,150원에 20%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그리고 이 종목 매도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가 알고 싶다고요. 6255님께서 보내셨는데 배 박사님께 여쭤드리겠습니다. 예. 시젠도 이제 대표적인 제약업종, 바이오 업종인데요. 차트상 제가 이제 추천해드린 종목들이 이제 저도 바이오 쪽을 한 2종목을 추천해드렸었는데, 제가 코오롱 생명과 LG 생명과 같은 경우 그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넘고 가고 그런 종목들이 아니고요. 앞 고점 대비 한 30% 정도 충분히 조정을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눌림목 조정이 마칠 때쯤에 이제 매수 타이밍을 들어갔었는데요. 이 종목 시젠 같은 경우도 뭐 회사는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유전자 바이오 쪽으로 개발 선도 업체이기 때문에 상장되고 나서 상당히 상승폭이 한 10,0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30,000원, 40,000원까지 한 3-4배 정도 올라간 그런 좋은 종목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2010년도 9월달에 최저가 10,000원서부터 거의 30,000원 선까지 급등을 하면서 뭐 슈퍼 박테리아라든가 이런 호재가 나올 때마다 이제 그 유전자 바이오 이런 종목도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고점인 37,000원 이 정도면은 거의 고점 선이기 때문에요. 더 이상 고점을 넘고 가는, 신고가를 넘고 가는 그런 굉장히 실적이 뭐 좋아지는 그런 쪽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테마성이라든가 아니면 바이오 관련주들은 그런 어느 흐름이 맞을 때마다 이제 상승 탄력이 붙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요. 상승 탄력이 줄어들면서 박스권으로 횡보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고점과 저점을 확연히 앞 부분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 부분이 지금 30,000원 선에 내려왔기 때문에 앞에 충분히 33,000원 선이면은 정리를 하시고 나오는 쪽이 좋아 보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무상증자를 했다는 내용은 굉장히 회사가 좋은 회사, 실적이 이번에 좋게 나왔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이 약간 붙어서 10% 정도의 매수 단가 33,000원이 도달할 경우에는 필히 정리를 하시고 나온 종목으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부 종목 상담 여기서 마치겠고요. 지금 들어와 있는 종목 중에 현대증권, 코오롱, DSK, 웅진에너지 등등의 종목이 있는데 2부 시간 시작하면서 바로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시청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지금 보내주셔야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박사 투자전략연구소의 배찬수 배박사님, 그리고 밸류25의 심기원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주식 투자 시크릿 강의가 이어지고요. 12시부터 시작되는 2부 시간에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을 말하다, 성공 투자를 말하다. 정은성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자 시크릿의 정은성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부도징후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말씀해드렸는데, 오늘은 그와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부실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역시 기업 부실 쪽으로 진행을 말씀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손해를 보시지 말라고 제가 간곡한 부탁으로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었는데요. 이 기업 부실의 진행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이런 어떤 상당한 시간 동안에 나타나는 징후 등을 포착한다 그런다면은 사실은 일정 부분 손실을 감수하고로서도 전체적인 손실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방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렇게 투자자들 여러분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시간으로 될 것으로 보고, 또는 상당히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시청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자, 기업 부실의 진행각은 일단은 1단계부터 진행이 되면은 비효율적인 경영이 먼저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자, 화면을 한번 살펴보면요. 1단계의 비효율적인 경영이 첫 번째로는 부실 요인 징후 및
그러니까 부실 요인 징후를 한번 살펴본다 그런다면 첫 번째는 경영자의 지식 부족에서 나타나고 두 번째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능력이 부족 등이 나타나고요. 세 번째는 불합리한 의사결정. 여기서 말하는 불합리한 의사결정은 독단적 의사결정이 되는데 이 관련 재무 비율들도 상당히 많이 살펴보면은 일단은 활동성을 먼저 검토해야 됩니다. 이 총자산 회전율이라든가 자기자본 회전율, 매출채권 회전율과 매출채권 회수기간, 재고자산 회전율과 재고자산 회전기간 등이 나타나 있는데요. 사실은 총자산 회전율과 자기자본 회전율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재산이라든가 자기 어떤 고유의 자본을 얼마나 활용을 잘하냐 이거든요. 기업이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돈을 적재적소에 활용을 잘하고 투자를 잘 해야지만은 여기에 따라서 2차적으로 이윤이 창출되는 것을 바로 이제 총자산 회전율과 자기자본 회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전 자체가 없다. 즉 투자 자체가 일어나지 않고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인 경영이 나타나고요.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매출채권 회전율과 매출채권 회수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매출채권 회전율과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현금의 어떤 능력과 현금의 보유, 어떤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출채권을 회수한다라든가 회전을 한다. 그러니까 외상으로 매출했던 상품에 대해서 돈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상품을 매출하고 돈을 받지 못한다 그런다면은 기업의 자금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돈을 얼마나 빨리 회수하냐, 회수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기업의 현금 보유 능력이 결정이 되고 또는 기업의 현금 회수 능력의 가치, 척도를 나타내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재고자산 회전율과 재고자산 회전기간인데 사실은 재고자산 회전율, 이건 역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기업이 물품을 만들어라든가 아니면은 판매를 하기 위해서 물품을 사놓고 이것을 쌓아놓는 것을 재고자산이라고 그러는데 판매 전 단계죠. 즉 재고자산을 팔아야지만은 매출채권으로 변경이 되고 이 매출채권이 다시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영업 능력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비효율적인 경영에는 이러한 관련 재무 비율들을 우리가 검토할 수가 있고요. 2단계에는 이제 비효율적인 경영이 나타나면은 뒤이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매출 부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매출 부진의 부실 요인 및 징후를 한번 살펴본다 그런다면은 첫 번째로는 재고가 누적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재고자산 회전율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는데 재고가 누적이 된다는 것은 물건을 물건을 만들어 놓고 팔지를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팔지를 못하니까 당연히 매출 부진으로 이어지고요. 재고가 쌓이면 쌓일수록 공장 가동률 역시 저하가 되겠죠. 왜냐? 팔 수 있는 건 한계가 나타나 있는데 물건을 계속 만들어 놓으면 재고만 쌓이고 유통기한만 경과가 되겠죠. 공장 가동률이 저하가 되고 여기서 과다 경쟁으로 인한 출혈 판매, 흔히 우리가 덤핑 판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덤핑 판매 같은 경우에는 매출가 대비 할인을 해서 판매하는 것을 우리가 덤핑 판매라고 합니다. 그만큼 재고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 덤핑 판매라도 시도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재무 비율로는 성장성이 있는데 매출액 증가율과 총자산 증가율이 있습니다. 매출액, 우리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은 미래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 현재라든가 과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미래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성장성에 투자를 한다는 말하고 같은 원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정체되어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투자를 할 필요가 없고 이에 따라서 매출액이 정체되면 영업률도 정체가 되고 여기에 따라서 총자산도 증가율이 정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두 번째로 진행이 되고요. 세 번째 단계에는 이제 수익성 저하가 나타납니다. 왜냐? 앞서 말씀해드렸던 2단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덤핑 판매, 과다 출혈로 인한 어떤 수익성이 저하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따라서 수익성이 저하가 되고 적자가 시현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적자가 누적이 되고 내부 자금이 감소가 됩니다. 당연히 적자가 누적이 되면은 결국 벌어들이는 돈들은 없는데 나가는 돈들이 많다 보니까 내부 자금이 감소를 하고요. 여기에다가 투자를 위한 유보 자금이 감소가 됩니다. 왜냐? 보유하고 있던 현금들이 자꾸만 줄어들기 때문에 유보 자금 역시 계속해서 감소가 되는 현상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경영 불가능이 나타나죠. 판매를 하지 못하는 회사는 도태되게 돼 있고 도태된 회사는 결국 이제 장기적인 경영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관련된 재무 비율들을 살펴보면 수익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매출액 순이익률, 매출액 대비 얼마만큼의 순이익이 나타나냐가 관건인데 우리가 보통 기업회의 기준에서 정하는 것은 매출액 대비 5%의 단기 순이익이 나타난다 그런다면 그나마 안정된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다가 주당 순이익, 그 다음에 총자산 이익률과 자기자본 이익률,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재무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어떤 수익성이 기반이 되지 않는다 그런다면 기업은 제가 볼 때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수익성 저하로 이어지고 네 번째는 수익성 저하가 일어나면 당연히 운전자금 부족이 나타납니다. 운전자금, 즉
운용을 할 수 있는 자금 자체가 부족하게 되는 거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은 수익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우리가 투자를 단행해야 되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나타나거든요. 투자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런다면 수익성은 절대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주식을 매수해야지만 향후에 손실이 나든 이익이 나든 판결이 나는데 매수하지 않는 이상은 손실이 날 수도 않고 이익이 나지도 않는 그런 경우 정체된 상태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운전자금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외부 차입이 증가합니다. 돈을 빌려서 회사를 운영을 해야겠죠. 여기에다가 금융 비용이 증가하고 이자 비용이 증가하는데 이 돈을 빌리면 문제점이 뭐냐면은 빌려온 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자라는 것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기업이 안 그래도 지금 3단계에서 수익성 저하가 나타나고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빌려서 이자까지 지급이 된다 그런다면은 결국 이제 이자 비용까지 적자에 계속적으로 포함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때는 어떠한 관련된 재무 비율이 있냐면은 결국 영업 자본을 검토해야 되는데 매출 채권 회전율과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앞서 매출 채권 회전과 매출 채권 회수 기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매출 채권 말 그대로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를 하거나 또는 판매한 대금에 대해서 어음으로 받아온 것을 매출 채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현금으로 회수가 되면서 기업의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바로 매출채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매출채권 회전율과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매출채권 회전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은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돈을 받아오는데 즉 매출채권이 현금으로 바뀌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때 그 기간 동안은 기업에서는 현금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다른 어떤 외부의 어떤 악재가 나타난다 그런다면 기업이 쉽게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5번째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데 외사실은 은행에서는 절대 이익이 안 나는 기업이라든가 계속해서 적자를 누적하는 기업에 돈을 빌려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차입금이 증가한다 그런다는 것은 한도가 나타나서 돈을 빌리지 못하면 이제 우리가 자산 매각을 해야 되고 여기에다가 악성사채를 유입해야 되고요. 고단기 단기 자금에 의존해야 되고 투자 재원이 부족해집니다. 당연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개인적으로 본다 그런다면 은행에서 대출을 하고 은행에서 대출이 한도가 되면 우리가 사금융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와 똑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개인 파산의 절차를 밟아가듯이 기업 역시 파산의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이때는 관련된 재무 비율을 살펴보면 지불 능력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동 비율 그 다음에 당좌 비율, 부채 비율, 자기자본 비율과 이자 보상 비율, 고정장기 적합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어떤 지불 능력 검토 즉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을 빌려야 되고 돈을 빌리다 보니까 빌릴 수 있는 자금의 한도가 차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금융 또는 사금융 또는 악성사채 고단기 금리에 의존을 하면서 기업의 부실화는 점점점 커져가고 마지막 단계죠. 이제 마지막으로 6단계 도산 부실을 하게 됩니다. 부도 발생과 직업불능 파산. 이렇게 기업 부실의 진행 과정에는 단기간에 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장기간에 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유의하신다면 투자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